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바로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담대 이자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이 이 공제를 제대로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230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 방식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2천만 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이자를 내고도 연간 수백만 원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상환 방식 하나로 공제 한도 300만 원과 2천만 원이 갈리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상환 방식 하나로 공제 한도 300만 원과 2천만 원이 갈리는 구조. 2026년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와 2023년 귀속세법 개정 내용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대출 구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와 지금 당장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보입니다. 먼저 주담대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매년 날리는 수백만 원의 실체를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중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공제 한도를 낮은 구간에 고정시켜 놓은 채 매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공제입니다.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줍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내려가고 그만큼 납부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한도 2천만 원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2천만 원 낮아집니다. 15% 세율 구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약 27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공제한도 300만 원만 받으면 같은 세율 구간에서 환급액은 약 45만 원입니다. 한도 차이 1,700만 원이 환급액 225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금액이 매년 직장인의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사라집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한도 2천만 원과 기준시가 6억 원 완화의 핵심을 봅니다. 2023년 귀속소득분부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기존 최대 한도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동시에 적용주택의 기준시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이 공제가 적용됐습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간 가격대 주택을 매입한 직장인이 이 변경으로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포기했던 경우라면 2023년 귀속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둘째,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셋째, 대출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한도는 상환 방식과 금리 유형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상환 방식과 금리 유형 조합별 4단계 공제 한도 분기 기준을 완전히 해설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 만기와 상환 방식, 금리 유형의 조합에 따라 정확히 4단계로 갈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제 한도 300만 원입니다.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 방식 무관, 금리 유형 무관인 경우입니다. 만기가 짧으면 공제 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제 한도 800만 원입니다. 만기 15년 이상이지만 변동금리이거나 거치식 상환인 경우입니다. 만기가 길어도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이면 한도가 8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제 한도 1,800만 원입니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입니다. 고정금리 조건을 충족하면서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구조여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제한도 2천만 원입니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최고 한도 구간입니다. 만기 10년 이상이라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아무리 만기가 길어도 한도 800만 원입니다. 거치식 상환도 800만 원에서 멈춥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어야만 1,800만 원이나 2천만 원 한도가 열립니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리 조건 하나로 공제 한도가 1,200만원 이상 달라집니다.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 기준 환급액 시뮬레이션을 직접 계산해봅니다. 총급여 5천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30년 만기 주담대 연간이자 납부액 1,800만원 이상 가정. 이 경우 공제 한도 1,800만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서 1,800만원이 차감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 기준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은 약 3천만원대 초반입니다. 여기서 1,800만원이 추가로 빠지면 과세표준이 15% 세율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15% 세율 구간에서 1,800만원 소득공제 적용 시 절세액 1,800만원 곱하기 15% 계산 결과 270만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약 297만원이 환급됩니다. 연간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도 2천만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세율 구간에서 절세액은 약 3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330만원입니다. 대출 조건 하나를 바꾸는 것이 매년 수백만원의 환급으로 연결됩니다. 갈아타기 후 공제가 단절되는 조건과 안전한 대환 순서를 봅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때 공제 연속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 이후 공제가 단절되면 갈아타기로 절약한 이자보다 잃는 공제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가 유지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일한 주택에 대한 대환이어야 합니다. 주택이 바뀌면 새 대출은 완전히 별개의 건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차환 전후 대출의 합산 만기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잔여 기간과 새 대출 만기를 합산해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만기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 지위가 대환대출 취급일 이후에 바뀌면 해당 연도 공제 가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대주 전환 타이밍을 대환대출 취급일 이전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대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세대출 조건에서 공제 한도 구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합산 만기와 세대주 요건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조건으로 새 대출을 설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대환 이후에도 2천만원 한도 구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5년치 놓친 환급을 되찾는 절차를 봅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지금 바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1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누락한 직장인 매년 공제 한도 1,800만원 구간 적용 가능, 세율 15% 기준 연간 환급 가능액 약 270만원, 5년 합산 환급 가능액 약 1,350만원.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 납부 메뉴에서 경정 청구를 선택합니다. 해당 귀속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납입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제출 이후 통상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는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직장인 본인이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연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SA, 연금저축, IRP와 합산한 연간 총 절세 496만원 구조를 봅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세 계좌와 주담대 이자 공제를 모두 활용하면 어떤 구조가 완성되는지 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에 19.5% 적용, 세액공제 환급액 148만 5천원. 두 번째 항목은 ISA 서민형 비과세 절세액입니다. ETF 배당과 이자 수익 400만원 이해 세금 영원, 15.4% 세율 기준 절세액 약 61만 6천원. 세 번째 항목은 ISA 만기 해지금 연금 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3년마다 발생하는 추가 공제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6만 5천원. 세 계좌 합산 연간 절세액 216만 6천원. 네 번째 항목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입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만기 15년 이상 기준 공제한도 1,800만원, 15% 세율 구간 기준 절세액 약 270만원. 네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226만 6천원 더하기 270만원, 연간 총 절세액 약 496만원. 이 금액은 새로운 투자가 아닙니다. 이미 내고 있는 이자, 이미 납입하고 있는 연금, 이미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496만원을 연 5% 수익률로 30년 재투자하면
복리 포함 약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내 주담대의 대출 계약서를 꺼내 보십시오. 상환 방식이 비거치식인지 금리 유형이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공제 신청을 점검해야 합니다.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대환 시 이 조건을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 2월이 안 되는 것처럼 경정 청구 5년 기한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놓친 환급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